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신문 2022년 3월 28일 기사죠. 제가 캡처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시대 보안에 대해서 기사가 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고리즘이 그 AES라든지 RSA라든지 SHA2, 3, ECDA라든지 DSA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참조하세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이 정도가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쓰기가 보통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위협에 대한 현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보면은 AES는 대칭키고 RSA는 공개키, 다 공개키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를 하거나 키 설정이나 서명, 암호화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전자상거래 그런 데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AES는 어드밴스 인크립션 스탠다드인가 그럴 텐데요, 이게요. 키 길이가 증가가 필요하다. 키 길이 어떤 양자 컴퓨터 대비해서 키 길이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고, RSA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뭐 다 안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SHA는 출력 길이에 대한 증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써주면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뭐 공통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암호화 방식이 이제 대칭키 방식이냐 공개키 방식이냐 이것만 위주로 써줘도 답의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제 서명이라든지 키 설정에 쓰는 거고. 이 내용을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의 경쟁이 본격화 가운데 보안 위협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오늘날 사적인 통신 부터 정부가 기업의 자료, 군사 기밀 등의 기존 컴퓨터와 차원이 다른 양자 컴퓨터 계산력을 통해 해킹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킹. 근데 거의 사실 너무 좀 앞서가는 거는데 항상 보안 앞서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핵무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로 인해 생길 보안 공백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암호화 무력화의 양자 방식 암호 구성이 나서야 그 내용인데요. 2019년 구글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넘어섰다고 발표했고,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컴퓨터의 기본 비트 단위에서 벗어나 중첩, 핵심이죠. 중첩이라는 양자 역학의 형상을 이용한다. 그래서 중첩은 하나의 입자에 여러 가지 상태가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0일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 0일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걸 큐비트라고 하죠. 큐비트 단위로 정보를 처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적은 큐비트의 경우에 수를 엄청나게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값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자 컴퓨터가 암호 해독에 이용된다면 아무리 복잡한 암호화도 단 몇 분 안에 풀릴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암호를 만드는 시스템 알고리즘은 소인수분해, 이거 중요하죠. 소인수분해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인수분해를 이용한다. 엄청나게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연구에 따르면 129자리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데 1600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총 8개월 8개월 걸렸다고 한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암호 방식을 무력화시킨다. 그야말로 미래는 보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핵무기 양자 컴퓨터 등장하면서 세계 대부분 사이버 암호 시스템 모두 뚫린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통신망, 국가통신 보안 등에 가능한 양자 컴퓨터부터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이버 진주망 사태가 벌어진다. 방어자가 대비하기 전에 공격자가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갖게 된다면 각종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격자에게 모두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다양한 기업도 양자 암호통신과 양자 내성 암호통신 QKD 얘기하는 거고, 여긴 PQC 얘기하는 거죠. 별도로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QKD, KT, SK, T나 SKB에서 하는 거고, PQC는 LG U+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이고 하드웨어 방식이고 전 시간에 많이 했죠.
양자암호통신은 기존의 소인수분해 방식에서 벗어나 양자 방식으로 암호화를 구성하는 것이다. 역계 관계자는 양자 컴퓨터 시대는 3년 늦어도 5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며 양자 컴퓨터는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을 매우 광범위하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헬과 같다며 재앙이 닥친 후에 뒤처리하는 것보다 도착하기 전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일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고요. 요 양자 컴퓨터 뭐 중첩이라든지 소인수분해 요 키워드 갖고 하시고요. 요 그 비교표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통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 개요 서술형인데 해킹 방식 발전함에 따라 광통신 구간에도 내부 외부 해킹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다. 사용 중의 암호화 기술은 키 분배 암호화 인증 알고리즘으로 보안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 최근 고성능 컴퓨팅 출현으로 기존 암호화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요구된다. 서술형이니까 여기를 6줄을 처리했습니다. 양자 통신 원리, 양자 역학의 원리에 의해 절대 안정성을 보장하는 통신 기술. 그래서 주요 원리, 중첩, 얽힘, 복제 불가, 양자 순간이동 했고요. 간단한 개념의 그림을 그려주고 내용을 풀었었습니다. 요 앞에를 잡아주시면은 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통신에 대한 통신망 구성, 광 장비 간의 암호화 복화를 하는데 QKD, QRNG, 양자 인터페이스 모듈레이터, 양자 프로세서 들어가고요. 요런 그림은 찾아보기 쉬운 그림이죠.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 설명이 들어갑니다. QKD 퀀텀 키 디스트리뷰터 비밀 키를 송수신하고 QRNG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양자 송수신 중첩 불확실성 복제 불가를 이용하고 양자 인터페이스 기술 양자 상태의 저장 변환 기술 양자 프로세서 양자 비트 기반의 양자 상태를 제어하고 모듈레이터 양자 키라든지 인크로 디코를 생성 관리한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보통 3가지인데 칸이 남으니까 4가지로 처리한 것 같아요. 보안성, 투명성, 강인성, 확장성. 3줄 남았으면 3줄 처리하고 4줄 남았으면 4줄 처리하고 혹시 5줄 있으면 5줄까지 해야겠어요. 5줄 있으면 뭐가 되겠죠? 보안성, 투명성, 강인성, 확장성, 뭐 비밀성 뭐 그런 거 하면 되죠. 그럼 경고성 뭐 그런 걸로 해서 써도 되고요. 여러분의 용어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보안성, 기존 광통신대의 보안 강화, 투명성, 광통신망의 전달 효율과 안정적 전달, 강인성, 장애 시 원복 외부로부터 데이터 보호, 확장성, 기존 광 전달 통신망으로서 확장성 제공한다. 그래서 광통신망에서 양자통신 전달 관계에서 다시 풀어줬죠. 광통신망 전달에서 기존 통신망과 별도 양자 채널을 이용한 통신망. 요거를 중간에 그 박스를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좀 빠진 것 같네요. 기존 통신망 양자 채널 한 다중화 구성, 별도 양자 채널 이용한 다중화 구성에서 기존 통신망의 광 케이블 추가 없이 데이터 채널에 요 광 양자를 보내는 그 기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별도의 양자 채널을 전용 채널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 있어야 될 것 같죠. 비교를 이제 들어갔죠. 공개키, 대칭키, 양자키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약간 이쁘게 SA, ECC, DES, AES 여기 있는 것들은 앞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거 참조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예, 그래서 도청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쪽은 이제 퀀텀이고 IoT나 광통신 쪽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고 대칭은 주로 군통신, 공개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여러분의 아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진말 및 동향인데 저는 시험을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3.5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쓰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많이 푸는 거를 연습했습니다. 매진말, 양자통신의 의의, 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이고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망을 제공하고 제조사는 QKD 장비, 암호화 기술, 역량 향상 및 세계시장 진출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제공할 수 있다. 문제점은 거리가 제약이다. 120에서 200km의 장거리 전송에 대한 양자 특성이 깨진다. 지속적 연구가 노력한다.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은 장거리 전송을 해야 되는 거고 고장비에 따른 대중화를 유도해서 가격에 대한 다운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R&D와 실증을 통한 양자 표준화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서 선진국으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이거를 박스 처리해서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답의 양식을 항상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